2026년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 정계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세 중 한 명인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의 방조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겨냥한 특검법 발의로 전국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입니다. 오늘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정청래 대표를 경찰에 전격 고발하면서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벌어진 공천 헌금 거래와 조직적 은폐 의혹,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오늘 서울경찰청 앞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시민단체 사세행이 정청래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2023년 말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탄원서가 당 대표실에 제출됐을 때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가 이를 보고받았느냐는 것이죠. 이수진 전 의원은 정 대표가 나라고 말을 안 했겠느냐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즉, 비리 사실을 알고도 김병기 의원의 공천을 막지 않고 오히려 삼선 의원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경찰이 이수진 전 의원의 진술을 확보한다면 정청래 대표의 정치 인생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건의 중심인 김병기 의원의 의혹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2020년 총선 당시의 공천 헌금입니다.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인데요. 이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돈으로 오염시킨 중대 범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도 김병기 의원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공천 거래를 설계했다는 의혹이죠. 국민의힘이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을 묶어 특검법을 발의한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의혹은 정치 자금을 넘어 일상의 갑질로까지 번집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와 가족 의전 요구 의혹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024년 대기업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아 챙기고 심지어 가족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VIP급 의전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병원인 보라매병원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어 가족들이 하이패스 진료를 받도록 했다는 특혜 의혹도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남들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진료를 의원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로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장남의 국정원 채용 개입설과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채용 개입 의혹까지 더해지며 아빠 찬스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진영 당협위원장이 터뜨린 폭로는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를 가로채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2020년 당시 김 의원의 신복으로 불리던 한 구의원의 카드 내역을 분석해보니 여의도 식당가에서 한 번에 수십만 원씩 총 215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 패턴이 과거 업무 추진비 유용으로 문제가 됐던 다른 구의원의 카드 내역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채워진 법인카드가 국회의원 배우자의 식비로 쓰였다면 이건 명백한 뇌물수수이자 공금 횡령입니다. 동작경찰서에 정식 고발이 접수된 만큼 카드 결제 시점의 위치 정보와 서명이 일치하는지 경찰의 정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전국은 특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은 단순히 김병기 의원만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죠. 2023년 말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비리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당 대표실 차원에서 비리 사실을 알고도 선거 승리를 위해 덮었다면 이는 정당의 공천 업무를 심각하게 회방한 사건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천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방탄정국을 조성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과 구체적인 물증들은 민주당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는 이제 구분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쿠팡 대표와의 오찬 의혹부터 보좌진 텔레그램 불법 입수 사건까지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수사 기록만 해도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특히 김순환 사무총장이 주장한 김 의원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핵심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공범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시화된다면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은 폭발할 것이고 이는 곧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진보 진영에서 벌어진 이믿기 힘든 비리 의혹들, 과연 끝은 어디일까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이 촘촘한 의혹의 그물망은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돈을 주고받고 가족의 편의를 위해 법을 어겼다면 그 대가는 가혹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 고발과 특검법 발의로 시작된 이 전쟁,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숨기고 있을까요? 정의가 살아있다면 수사기관은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